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지긋지긋한 8월이 가고 9월이 왔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전원식입니다. 어제 통합당의 새 이름이 국민의힘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 국민의힘, 많이 듣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론계 대선배가 전화를 했더군요. 다짜고짜 그 이름 당신이 지은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절대 아닙니다. 전 오래전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 당명으로 보수의 힘을 추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신문에 나자 반대가 워낙 심했습니다. 무엇의 힘 이런 표현도 낯설은 데다가 보수 정당이 보수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보수의 힘과 국민의 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수의 힘은 정당의 이념, 정당의 정체성이 분명한 이름이지만 국민의 힘은 정당의 이름으로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긴 요즘 시무칠조가 대유행이니 상대 당이 왕의 당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왕의 당, 국민의힘. 정권이 의사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광복절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 로고를 찍으러 공격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속이 좀 상합니다. 이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29일 금요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낙연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였죠. 의외라면 김부겸 전 의원이 21%밖에 득표하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저 같은 사람에겐 그 전당대회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만든 정권 재창출 로드맵대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뻔한 전당대회에서 그나마 제가 놀란 것은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몇 마디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역사가 자랑스럽다. 설마 했는데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 자랑스러운 모양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민주당이 무슨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작년 말 4 더하기 1, 4 플러스 1 협의체가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검찰 무료화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돌봄수당 등 흥권 선거에다가 야당이 저지른 최악의 사건 덕분에 압승을 거둔 걸 두고 한 얘기일까요? 또 아니면 야당을 패대기 치고 법사위부터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협치하자면서 야당을 이중도로 만들고 민주주의 한다면서 국민을 편가라서 철저히 소수를 짓밟았습니다. 안보는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경제는 폭망했으며 외교는 전통적인 맹방들을 제치두고 중국이 굴신하면서 등신 외교니 하는 조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철저히 후퇴시킨 이 상황이 새로운 역사라면 이 새로운 역사는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너무 오버랩됩니다. 문 대통령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 임기가 3분의 2가 지난 지금 윗선과 거짓말로 아직도 야당과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나라다운 나라, 우리 당에 부여된 임무를 잊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이며 민주당 정부다. 저는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촛불 정부,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하는 걸 두고 선거를 통해 집권한 대통령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촛불 혁명이니 촛불 정부니 하는 말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 대통령을 당선시킨 대통령 보궐선거를 반헌법적이거나 헌법 초월적인 혁명으로 격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모두 문 대통령과 일심동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권력은 헌법을 초월한 신성을 갖춘 권력이라는 자부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 그렇다면 이 정권이 집착하는 적폐청산이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에 민중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혁명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자코뱅당이 광장의 단두대에서 자른 반대파의 머리를 높게 쳐든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는 방역 성공과 함께 경제 위기도 극복할 것이고 한국판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흔들림 없이 실현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발돋움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정말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나마 경제 선방이라고 하신 말씀 대신에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한 게 진일보였다 할까요? 도대체 실패가 명확해진 소득주도 성장에다 그들랑 곳간의 비준련 재정으로 돈을 뿌려서 근근히 국민들 호구지책을 꾸리게 하면서 무엇으로 경제 폭망에서 벗어나겠다는 건지요. 이제 미국은 우리를 어리없다 여기며 중국은 우리를 호구로 알고 일본은 우리를 원수 대하듯 하는데 무슨 묘책이 있어서 우리를 세계 경제의 선도국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 구호는 실현 불가능한 정치인들이 거짓말이죠. 그게 가능했다면 20세기 말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김정은에게 그렇게 농락당하고도 아직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꿈꾸고 있으니 듣는 국민들 복장이 터지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임기가 1년 9개월 남은 분이 이 나라의 100년 역사를 대비한다고 하니 누가 그 말을 듣고 감동받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 임관전 교육을 받을 때입니다. 이 장교 후보자든 병사든 훈련을 받을 때는 다들 고단하죠. 그때 그 고단함을 가시게 하는 진례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국방부식에는 지금 또 간다. 예정된 교육기간은 어쨌든 지나간다는 말인데 대단한 위로가 되었죠. 지금 이 정부, 이 권력의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하루하루 세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청와대 시계는 지금 또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낙연 의원이 집권당의 대표가 됐다는 소식에 일본 정가는 만면의 희색이 도는 모양입니다. 언론부터 굴지의 지일파라고 제목을 뽑고 수완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좌파 여당인 민주당의 새 대표로 유수의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전 총리를 선출했다고 썼습니다. 아사히는 도쿄 특파원 경력이 있는 이낙연 대표는 일본어가 능통한 한국 정계의 굴지의 지일파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친문 세력들이 통합당이나 보수적 국민을 두고 친일파라고 삿대질을 하던 못된 선동은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변하려면 변하겠죠. 요즘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의 싸움이 정말 볼만합니다. 베스트 세력 경쟁은 이미 흑서의 승리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주인공인 조국에 대한 관심을 꺼버렸기 때문에 굳이 백서든 흑서든 읽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 흑서를 쓴 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숲을 헤쳐서 또아리튼 뱀을 잡아야 숲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죠. 숲에 먹을 게 없으면 뱀들은 자연히 도태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백서를 내어서 어줍지 않은 은설로 아무리 포장을 한들 드러난 죄악의 글이 쉽게 씻기겠습니까? 온갖 지저분한 행태보다 공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함이 첫 번째 죄악이에요. 그러고도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남을 재단하려 던 것이 두 번째 죄악이며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며 자신이 남에게 들이대던 잣대와 너무나도 다른 잣대를 휘두르는 오만함이 세 번째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징치하고 치죄하기 위해 흑서까지 썼다니 참 대단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언론에 이 흑서의 제자 중 한 분이죠. 기생충학 박사 서민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더군요. 그는 책에서 편충을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기생충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편충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대통령인데 굳이 그런 비유까지 동원해야 했는가요? 그러면서 서 교수는 조국은 어떤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은 앞뒤가 다른 파렴치한 기생충이다. 그런 기생충을 찾기 어렵지만 말라리아라고 본다. 그러면서 말라리아는 비열하다고 했습니다. 몸에 들어오면 간에 숨어 힘을 겨루다가 잽싸게 나와 몸을 때려 부순다는 거죠.
그러다 상대가 뭐라 하면 숨었다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백신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서 교수는 조국은 자신이 보기에 말라리아와 동급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에는 그 외에도 재밌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이 정부가 선거 때 내걸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 대해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먼저다. 예.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팬데믹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 권력자들은 팬덤에 먹혔는데 조국은 팬덤을 조종하는 느낌이 든다. 어떤 매력이 지지자들에게 조국을 각별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이 잘생겼다. 조국이 나처럼 생겼으면 법무부 장관 임명도 안 됐을 거다. 서 교수는 문바 입장에서도 조국이 차기 대통령이 돼서 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라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사태는 조국이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 경우 지지자들은 조국에게 죄가 없다는 낭설을 퍼뜨리며 그를 대선 후보로 밀어 조국이 대통령이 되고 정경심의 영부인이 되고 조민이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자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나리오라고 했더군요. 그러면서 그가 조국에게 한 충고는 이렇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SNS를 통해 위선자임이 폭로되는데 아직도 SNS를 하고 있다. 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좋은 점은 임기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어본 인터뷰 기사로는 이처럼 흥미 만점의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10개월 레바논 파병을 마치고 귀국하는 동명부대원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 물품을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대원의 아내가 이런 일이 부당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군과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군요. 그 글을 쓴 군인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가격리 구호품을 구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손끝은 분노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해외의 국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물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이유도 참 웃기는 것이었습니다. 동명부대원들이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감염병 검사조차 국군병원에 가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배출한 쓰레기도 동명부대원들이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지자체가 격리된 자기 주민에게는 마스크와 쓰레기 봉투, 손소독제, 살균 소독 스프레이, 체온계 등은 물론 휴지와 생수 30병, 햇반, 3분 짜장, 3분 카레, 라면, 김, 초코바이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이 너무 나더라면서 오랜만에 서럽게 울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광음여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까 합니다. 광음여류. 세월이 물처럼 빨리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부귀영화도 어떤 권력도 이처럼 덧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